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삼성 갤럭시의 안드로이드 14 원UI 6.0 베타 서비스가 갤럭시 S23 시리즈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편하고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지 갤럭시 S23 울트라를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진 점을 체크하기 위한 비교 대상은 안드로이드 14 원UI 5.1인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빠른 설정창에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밖으로 꺼내고 직관적인 UI로 바뀌었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자주 사용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메뉴로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와이파이를 켜거나 끄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그란 아이콘이 있는 곳을 누르면 되고, 아이콘을 제외한 타일란을 누르면 바로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기존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아이콘을 꾹 눌러서 설정으로 갔던 것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밝기 설정과 함께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와 다크모드 역시 따로 분리가 되어서 화면 밝기 조절바 아래쪽에 배치되었습니다. 빠른 설정창은 화면을 두 번 내려야 완전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귀찮은데 한 번에 가능한 옵션이 생겼습니다. 빠른 설정창 편집에 들어가면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 메뉴가 있고 사용 중으로 활성화를 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오른쪽 상단을 아래로 내리면 바로 완전한 빠른 설정창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을 때 화면을 아래로 한번 내리면 알림들 위로 미디어 컨트롤러가 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확장 메뉴를 누르면 앨범 아트가 배경으로 깔리면서 재생바의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다이나믹해진 모습이 좋은데 심플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변화가 아쉬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앨범 아트가 1:1 비율이라서 2.32:1 비율의 미디어 컨트롤러에서 가운데 부분만 잘려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트롤러의 비율이 앨범 아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태 변경이 안 된다면 앨범 아트가 이상하게 보이니까 앨범 아트 표시를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빠른 설정창에서 그 밖에 알림 레이아웃이 기존에 하나로 묶인 듯한 형태에서 별도의 카드로 표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많이 달라졌지만 기능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가장 먼저 고급 인텔리전스 옵션이라고 이름 붙인 화질 최저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의 후처리 수준을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메뉴인데, 기본값인 최대는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형태의 결과물입니다. 중간은 일부 후처리가 생략되고 최소는 모든 후처리가 생략됩니다.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후처리를 생략하면 빠른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설정 후 셔터를 연속으로 눌러보면 후처리 시간이 있어서 두 번 촬영이 안 됩니다. 중간 설정을 하고 같은 속도로 연속 촬영을 하면 두 번째 촬영이 됩니다. 속도를 더 높여서 연속 촬영을 하니까 중간 설정에서도 두 번째 촬영은 안 됩니다. 마지막 최소 설정에서 중간 설정에서 연속 촬영 실패한 속도로 연속 촬영하면 촬영이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비교하면 후처리가 없을수록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색감이 상대적으로 연해지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함께 놓고 봤을 때 차이가 눈에 띄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중간이나 최소에 놓고 촬영 속도를 얻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면별 최적 촬영 메뉴 안에 들어가 있던 문서 및 텍스트 스캔 기능의 메뉴가 독립했습니다. 장면별 최적 촬영을 꺼두고도 문서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 기능으로 자동 스캔과 손가락을 찍어주는 AI 자동 보정이 생겼습니다. 자동 스캔은 말 그대로 문서 및 텍스트가 인식되면 약 2초의 시간이 흐르고 자동 촬영이 되는 기능이고, AI 자동 보정은 문서나 책 등을 손으로 잡고 스캔 촬영했을 때 손가락을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유명한 스캔 앱들에서는 이미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기본 기능으로 포함되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은 원하는 카메라 모드를 바로 실행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위젯입니다. 위젯을 추가하기 위해 홈 화면을 꾹 눌러보면 커스텀 카메라가 있습니다. 위젯을 눌렀을 때 시작할 카메라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되는 위치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 이름과 위젯 배경을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저장을 하면 2곱하기 크기의 위젯이 생깁니다. 2곱하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위젯 추가 후에 크기를 2곱하기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된 위젯을 눌러보면 지정해둔 모드로 카메라가 실행되고, 왼쪽 아래 미리 보기 아래 설정한 위젯 이름이 나오는데 지정한 저장 위치로 저장됨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카메라 UI가 소소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진 촬영 시에 화면 비율과 고해상도 선택이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촬영 시에는 해상도 FPS 설정이 팝업 형태로 커지면서 위의 해상도, 아래 FPS 선택을 하게 바뀌었는데 역시나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및 동영상 효과를 적용할 때 강도를 조절하는 형태가 슬라이더 방식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슬라이더 방식은 내 손이 가는 곳이 기준이라서 왼쪽으로 가면 감소,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인데, 다이얼 방식은 가운데 기준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이얼을 왼쪽으로 하면 증가, 오른쪽으로 하면 감소합니다. 저는 슬라이더 방식을 선호해서 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이얼 방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소소한 변화에서 마지막은 기존의 사진이든 영상이든 프로 모드에만 적용되어 있던 중앙 수평계가 일반 사진과 영상 촬영에도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에 이어서 갤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 소로내고 싶은 부분을 꾹 누르면 배경을 날리면서 분리가 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기능인데, 여기에 더해서 스티커로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티커로 저장한 후에 다른 사진의 영상 편집 시에 스티커 메뉴를 누르면 직접 만든 스티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이동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두 손으로 끌어서 놓기 기능이 생겼는데, 한 손으로 사진의 영상을 꾹 눌러서 선택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원하는 앨범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손으로 끌어서 놓기는 2개 이상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시에 선택해도 사용 가능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서 정리할 게 많은 분들은 편리함이 많이 증가합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볼 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 3개 추가 메뉴가 오른쪽 위로 이동했고, 추가 메뉴에 있던 상세 정보가 기본 메뉴 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를 눌렀을 때 이전 버전에서 추가 메뉴에 있던 리마스터와 인물 효과, 편집 메뉴에 있던 AI 지우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메뉴 버튼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나는 3개의 메뉴를 묶었는데, 차라리 편집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에 3개를 모두 다 넣었다면 편집에서 모든 게 가능해지니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UI 6.0 업데이트 이후에 갤러리에서 휴지통 사용 유무를 정하는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 삭제할지 30일 동안 보관되는 휴지통에 넣을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무조건 휴지통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서는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삭제를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잘못 삭제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은 휴지통을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로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이 꽤나 효율적이었는데 왜 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된 부분이 많은 빠른 설정창, 카메라, 갤러리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고, 다른 요소들은 제품을 나열하듯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원UI 6.0 베타와 함께 삼성 인터넷 앱의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삼성 인터넷 설정의 유용한 기능에 가서 백그라운드 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다가 다른 앱을 사용할 때 영상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원UI 6.0이 아니더라도 삼성 인터넷 앱 22.0.3.1 이상으로 업데이트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금화면 설정에 들어가서 시계를 꾹 눌러보면 시계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굳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 않은 기능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아이콘이 약간 커졌습니다. 아이콘이 커지면서 이전과 비교 시 꽉 차는 느낌이 약간 있어서 저는 불호인데, 여러분은 뭐가 더 좋으신가요? 그리고 아이콘 아래 이름을 보면 일부 앱이 갤럭시나 삼성을 없애고 간결해졌습니다. 갤럭시 스토어가 스토어로, 삼성 멤버스가 멤버스로, 삼성 노트가 노트로 바뀌었습니다. 더해서 이름 표시 방법이 기존에는 길면 2줄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원UI 6.0에서는 모두 한 줄 표시만 합니다. 날씨 앱은 천둥번개나 눈비 소식 등 다양한 날씨 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날씨 정보 위젯이 추가되었고, 날씨에 들어가 보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일부 그래픽 요소가 추가되면서 조금 더 보기 쉬워졌습니다.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의 안드로이드 14 원UI 6.0이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살펴봤습니다.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선택 가능한 옵션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게 변화의 핵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원UI 6.0은 어디까지나 베타이니까 공식 출시되었을 때 그대로인 부분도 있고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그림에서 이런 흐름으로 바뀌는구나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UI 6.0이 오픈 베타이긴 하지만 여전히 베타이기 때문에 오류가 아직 많습니다. 정식으로 출시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사용적인 스마트폰으로 베타 서비스를 체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부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잘 사용하던 앱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상식이 플러스1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